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태라고 합니다. 좀 생뚱맞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우리 총장님 그 세미나 때 많은 그 훌륭하신 연사분들, 전문가가 계실 텐데 왜 해필이면 경북연구원? 이게 어떤 기관인지도 잘 퀘션이시고 왜 또 해필이면 서울연구원도 아니고 경북연구원인 사람을 이렇게 불렀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라이즈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조금 앞서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좀 관여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라이즈에 대한 뭐 시범 지역도 됐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북의 사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그 이제 지역 연구원이죠. 저희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저도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즈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금은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우리 그 산학협력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대학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텐데 산학협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전공 분야의 산학협력이라고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우리 그 산학협력 단장님 하셨던 분들 중에 그 일정한 풀이 연구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산학협력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이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산학협력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2006년이죠, 아마 우리 여기 우리 총장님께서 2006년 전후에 아마 계셨던 분이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대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뭐냐면 그때에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연구처에서 회계가 단일 회계가 됐죠. 특히 국공립대학 입장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서 회계 두 개로 쪼개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 연구재단과 키스텝이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일을 했었었고, 제가 그때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산단에 대한 그 옛날에 그 경험도 있었었고, 아마 우리 대학에 계신 분들 중에 아주 그 산단에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 대학은 매년마다 간접경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죠? 간접경비라는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뭐 국가 과제 뭐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경비가 매년 뭐 이렇게 왔다 가죠. 간접경비 산출 그 제도도 참여했었었고요. 또 아마 우리 연구 과제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의 인건비는 또 풀링이라고 해요. 풀링 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그때 참여를 했었었고 또 연구비 관리 인정 제도 뭐 등등등 해서 산학협력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아마 자리에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뒤쪽에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R&D 예산이 뭐, 정부 예산의 한 5%대가 30조를 가지고 뭐 과기부나 교육부나 모든 부처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왜 과거에는 과기부는 연구소 지원했었고, 교육부는 그냥 학교, 대학을 지원했었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 그 지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95년도에 대한민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기업에 정부는 직접적인 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R&D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산업부에 관련된 R&D가 이제 대폭 증액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3개 부처가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통 분모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인력 양성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기부에도 섞이고 교육부는 당연히 섞이고 산업부에도 마구 섞여 있는 산학연 뭐 협력 이런 형태로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평생교육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경상북도의 도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책은 그 재정을 수반해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을 요청했고,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케이 돼서 한번 먼저 마련해봐라. 그래서 뭐 만들어 본 것이 라이즈의 전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경상북도는 이렇게 했냐? 너무 절박했어요. 보시는 것 같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었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이나 직속교육기관을 합치자, 이런 내용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라이즈부터 시작해서 경북의 라이즈 소개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기능 확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조금 관점을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 숫자는 너무나 보셨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의 기능이 규모가 줄기 때문에 대학도 줄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줄기가 싫은 거예요. 안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의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새롭게 대학에서는 찾지 않는 한은 당연히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대학에서는 교육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데 산학협력을 얹어놨습니다. 산학협력 모든 대학에서 다 얹었습니다. 얹어놨는데도 여전히 규모나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또 옮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두 단어 평생을 빼면 교육이죠, 사실은. 원래 하는 교육인데 조금 다르게 보자라는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이 확대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학의 기능은 그리고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즈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앞에서 요 단어를 보시면 허브라는 말을 쓰시죠, 그죠? 이 허브라는 말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NIS, RIS 많이 쓰실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RIS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는 이미 이 접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NIS 건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리가 없습니다. 눈을 RIS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 교집합에 있는 면적을 점점 넓히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에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과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는 클러스터, 네트워킹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요 단어를 그대로 교육부에서 들고 와서 허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RIS의 핵심은 요 허브라고 하는 내용의 그 교집 그 접점이죠. 접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거기에 중심이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런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3년 한시법인가 아시죠?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래 국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야기가 2조 이상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하기에는 교육부 자기네들 사업은 똘똘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2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각종 메뉴판이니 해서 다른 부처의 인재 양성 사업도 땡겨오겠다. 쉽지 않죠. 다른 부처에서 그렇게 해줄 리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만들겠다 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의 것들로 해서 2조를 한번 얹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참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를 뺀 과기부도 산업부도 농림부도 모든 부처에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11개 부처로 되어 있고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조 원 정도 되면 2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 이제 하기 나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도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RIS의 핵심이 이렇게 4개다라고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즈에 대해서는 1번, 2번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취창업,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링크를 통해서 이미 지창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산업과 연계하겠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세 번째, 평생교육 너무 잘 아십니다만 평생교육 자체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집니다. 여기에 저는 방점을 교육에 너무나도 방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능에서 더 확대할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평생교육에 대한 그 개념과 관점을 좀 확대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지자체 협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경북이 좀 앞서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서갔는지 하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4개의 혁신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 4덩어리를 그대로 흡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창업,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 평생교육 기능 확대, 뭐 외국인 쪽 그 내용들, 정주환경까지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녹여놓은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했는 프로젝트를 4덩어리로 나눠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KUCT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지역대학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상생협력으로 해서 청년들의 정주시대에 방점을 둔다. 정조 환경의 대전환을 위해서 방점을 둔다. 그래서 청년을 교육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취업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울 것 같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잘하는 주력산업 한 개를 빼내고 거기에 잘하는 어느 정도의 앵커 기업과 연결을 해서 대학의 특성학과 학부와 또 연결을 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포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구미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금호공대 곽호상 총장님께서 지금 자리해 주시고 있는데요. 구미 같은 예를 든다면 우리 구미시는 뭐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핵심적인 대학은 금호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초대기업이라고는 SK실트론 등등이 있는데 여기와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학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연결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정주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중심에 대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구미 같은 뿐만 아니라 다른 조금 열악한 시군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다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인 그 22개 시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특성화된 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합을 해서 지역사회 동맹에서 지속 가능한 경북형 특성화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글로컬 대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상북도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또 선정될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컬 대학을 경상북도가 지금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8개의 큰 산업과 연결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보통 그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 대학처럼 우리 경상북도 아이비 프로젝트 유형이라고 해서 큰 메가 유니버시티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과 글로벌 연계를 시켜서 경상북도 땅덩어리가 강원도보다 더 크거든요. 가장 큰 덩어리이고 이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4덩어리로 나눠가지고 특성화된 그 산업과 그 대학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지역 산업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권이라고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창업 문제권이 되겠습니다. 예, 창업에 관련된 데 가지고 경상북도 동부 쪽에 있는 이제 포항공대대 안에 있는 체인지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좋은 이제 스타트업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부 북부권들도 확대해 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산업 연계형 대학 중심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특구와 국가산업단지, 특화단지, 규제자의 특구가 연결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 연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상북도가.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제 공과대학이라든지 SPC의 식품과학대학처럼 이런 그 기업 대학 같은 경우를 구미에 있는 SK 실트론과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기업대학 모델이라든지 저희들 포항에 에코프로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이런 기업대학의 모델 안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과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 직업교육 그리고 특히 해외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권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지역 특화형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 그 제도는 지금 그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총장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대학에 지금 외국인 그 유학생들이 지금 그 국제교육원인가요? 교육부 산하에 그쪽에 이제 티오를 가지고 각 대학별로 지금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역 비자를 그 만들자 그 지역에서 주도로 하는 지역 그 비자형을 만들자고 해서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에서 그 먼저 이렇게 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합쳐서 K-러닝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국 영주까지 난스톱의 서비스들을 지원해서 경북 특성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위치로 해서 모범적 개방 사회로 선도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K-러닝 프로젝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즈에 대한 말씀과 경북의 라이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생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 말씀 드릴 때에 그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의 개인적 소견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23년부터 27년까지의 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봤을 때에 좀 방점을 두는 거, 이건 정부에서 이제 보는 방점에 대한 그 키워드를 좀 뽑아보니 1차 때는 그 지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던 거예요. 네, 이때는 이제 지역이라는 말이 있다가 2차로 넘어오면서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사회통합이라는 단어로 갑니다. 그리고 3차도 여전히 사회통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4차 때 오면서 다시 지역이라는 이제 말이 왔는데 이 건이 1차에 있었던 그 지역의 통합, 그 지역이라는 내용의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한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4차가 그 지금 있고 이게 22년까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건이 이제 5차의 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인데 제가 조금 그 키워드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어쨌든 평생교육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생 학습,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하는 평생 학습,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그 6대 핵심 과제를 봤을 때에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AI 등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내용이 하나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좀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이제 신산업, 신기술 이런 쪽 내용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평생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평생교육의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학의 유휴공간이나 시설 활용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공간이 조금 남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자체가 앞서서 갈 것 같다. 지자체가 중심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 같고,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도 참여를 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그냥 우리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에 있던 내용이고, 여기에 각각의 이런 주체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평생교육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이죠. 이미 잘 알고 총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단어가 되게 긴 사업이었었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 대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8개 신기술에 관련된 데에 펀딩을 이제 쭉 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언론 보면은 이게 과기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 내용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부터 해서 빅데이터까지. 네, 이런 사업들의 인재 양성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 캠퍼스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죠. 예전에 20, 30년 전에서 인재 양성 쪽이라면 교육부에서 하면 되고, 그다음 연구소의 R&D를 위해 가지고는 과기부에서 하면 되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해서 딱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경우 없죠. 모든 부처에서 인재 양성 꼭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학의 포지션은 여러 부처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이프 2.0이라는 기본 계획도 아마 총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은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동방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쪽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선순환을 돌려서 지역을 살리고 대학도 살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대학도 활성화되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지산학이라고 할 때 지역의 협력은 필수적인 거 아닌가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학의 혁신을 위한 방향성 탐색에 대한 쪽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AI라는 것도 있고 평생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요. 산하 협력도 있고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한 통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하 협력 따로 하고, 그리고 교육 따로 하고, 그리고 연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해서 지금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는 평생교육이 돼야 되지, 전통적인 평생교육만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전히 정부는, 왜냐하면 부처가 있고 장관님이 계시고 또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 부처는 각 부처만의 사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이 안 하는 데가 없고, 앞서 슬라이드 보셨을 때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11개 부처에서 교육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평생교육, 직업교육, 산업혁신, 인재교육, 뭐 중소기업 전문 인력교육 등등등등등의 교육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버넌스도 다 자기네들 거버넌스 하나씩 지자체는 또 다 있죠. 무슨 협의회, 시민단체, 고등교육기관 쭉쭉쭉 많은데, 그 안에서 늘 대학은 빠지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대학 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노동부의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뭐 어떤 팀에서 하고, 대학 내에서, 이거는 뭐 교육부의 평생교육이니까 어떤 또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이 내용은 한 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한 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통이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산학협력단이라고 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학협력단은 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 회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별도 회계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 회계를 뺀 나머지 것은 전부 산학협력이라고 보면, 부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거버넌스를 별도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의 기능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이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만, 이 자체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단의 입장에서 산학협력 중심으로 보면은 조금 이건 뭐 이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생교육 입장에서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연구 지원에 관련된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뭐 연구 지원, 창업, 기술 이전, 사업화, 장비 지원, 기업 지원 등등등등등의 기능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를 산학협력으로만 쓰시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게 대학교가 20여 년 이상 됐을 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었는데, 또 다른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만 그렇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평생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 있는 그 세부적인 기능마다 이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시면은 그 기능은 굉장히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올립니다. 지산학 연계건인데요. 교육부에서 단어를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잠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산학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관이라는 게 있을 리도 없고, 인력 양성, 대학에 야간 학부도 있었고 해서요. 뭐 인력 양성만 해서 터져나갑니다. 교육만으로도 100%가 넘어가는 대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열심히 그냥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연구하면 되는 건 이런 차원에서의 산학연 협력은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게 점점 이제 산학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80년대부터 개별 주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로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이 걸쳐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쪽에 1990년대, 2000년도 쪽에서의 이 산학연 협력 연구건이 과기부 쪽에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다면, 교육부에서 이제 지역이라는 걸 들고 와서 아주 좋은 좀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협력 체계가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까지의 확대되는 형태로 가야지만이 평생교육 기능의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이 화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이라고 했을 때 뭐 지산학 그리고 연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을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학의 교육이라는 교육 기능이 없으면 대학의 산학협력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심에 교육인데 그 교육에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지산학의 협력이 되고 이 체계가 지역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라이즈 체계 안에서 물려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글로 좀 썼었는데요. 평생 교육이 활성화되면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 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 내 상시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은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를 지역에 취창업시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혁신의 구동체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지자체, 대학, 기업 협력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대학은 지역 협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생성하고 이의 확산과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확보를 위한 지역 평생 학습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평생교육의 기능 확대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했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으로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 기능이 같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기업가족대학 설명의 그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전히 이런 형태입니다. 산학연 협력이라든지 평생교육이랑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학은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독보적인 교육 기능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연구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잘 하시는 것 같은 산학협력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내용들이 대학 교수님들 한 개개인 입장에서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다가 산학협력 하다가 또는 연구하다가 또는 평생교육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입장,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선택적으로 교육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전히 뭐 타학과의 공동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시급성 문제, 미충족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산학협력을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 뭐 교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뭐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해보고 그때 이런 내용들 기업하고 입장이 좀 맞지 않습니다. 뭐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럼 결국은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제가 그 라이즈 체계를 처음 이렇게 할 때에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누가 그러면 매개 기능을 하는 조율하는 그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경상북도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당분간 하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가 작동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후에 생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기능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는 기능은 결국은 대학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초기 때는 예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익숙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초기 모델에서 지금의 현재까지 발전되는 산학협력단 모델까지 간다고 본다면 결국은 지산학 이쪽도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산학의 협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스크램블 형태로 노른자 흰자 없이 딱 붙어 있는 게 산학협력이지 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뒤쪽에서 자꾸 시간 오버됐다고 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조금 과한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